부분은 사실 뭐 좀 상세한 설명을 해볼까 하고 좀 몇 개 더 넣어놓은 건데, 이건 뭐 설명이 더 필요하면 진행을 하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소피아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죠. 은행 이자를 1년 적금 이자 받는 재미가 없다. 음. 사실 이 출자지지금 시스템도 뭐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최초의 어떤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볼 수는 있는데, 음, 사실 받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 지금도 이제 탈퇴 저걸 받기 위해서라도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출자 지지금을 이용하는 형태로 해서 어, 네, 당연히 뭐 그거는 무이자고 무기한이고 안 돌려주면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지만 아무튼 음, 반환할 수는 있는데 보통 진짜 사실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단지 소소한 재미면 뭔가 다른 소소한 재미를 좀 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빙고 입장에서는 사실 저 이자 개념이 아니려면 차라리 뭐 우리 어워드 형태처럼 뭐 그냥 1년에 12번 출자하면 매달 출자하면 어워드를 준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라도 소소한 재미는 좀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자, 뭐 어떻게 정훈 뭐 원래 뭐 해보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그거 뭐 빙고는 땡땡이다 네, 같은 형태로 예,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번 자기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네, 좋겠다인데 네. 그거를 언제 할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오늘 한번 발표 해볼까요? 준비한 아니면 거가 다른 내용 좀 들어보는 더 해볼까요? 게 그러니까 듣는 게 좀 힘들거든요. 이게 실제로 오프면은 이제 네, 표정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좀 이게 덜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음, 한 30분 넘어가니까 급속도로 이제 떨어지는 약간 좀 아, 힘든 그래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뒤에 거를 더 듣는 거는 사실상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우리가 오늘 한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워크샵 할 때 자료로도 쓰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오늘 지음이 준비한 거를 더 듣고 기획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걸 좀 살려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지음이 준비한 거를 오늘 한번 끝까지 다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빙고는 땡땡이다 이런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 온라인이 확실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거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더 자주 가지면서 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오늘 좀 날짜를 잡게 될까요? 다음 활동가 대회 날짜를? 아니면 오늘은 일단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일단 뭔가 얘기를 더 해보고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걸 좀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가게 될까요? 음, 음. 사실 이렇게 하면 요 화면이 보이나요? 뭔가 차이는 건 보이는데 지금 네. 글씨가 작아서 그, 사실 이후 일정은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로 해서 뭐 하나씩 한 주제씩 잡아서 한번 해볼까 라는 정도의 계획인데요. 뭐 2주 정도 간격으로 뭐 이렇게 하나씩 해볼까 이런 거였는데 음, 그래서 그 활동가 대회라기보다는 뭐 이런 워크샵을 연속적인 온라인 워크샵을 한번 해보자라는 계획이었던 거고요. 네, 그쵸. 네. 네, 지금은 이제 우리끼리 한번 테스트 겸 해서 사실은 첫 번째 뭐 주제를 해보고 있는 건데 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나요? 약간 이런 토론 같은 게
아무튼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한 너무 오래되면 어렵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한 발표가 뭐 3, 40분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고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좀 힘들어지는. 네, 실제로 요즘에 온라인 교육 많이 하는 데들도 그렇게 그냥 잘라서 하긴 하더라고요. 집중력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긴 한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이걸 어떻게 할지를 어, 그냥 뭐 저는 연상 네, 토론처럼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게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1시간 조금 안 되게 했죠. 안 되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대체로 한 이 정도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끼리 우리 말고 왜 다른 참여자들이 더 있을 때 뭐 다른 얘기들 더 한다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실제로 뭐 온라인 워크숍 한다고 하면 한 2시간 정도에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네, 3, 네, 네. 40분 하고 뭐 좀 쉬고 또 좀 얘기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쨌든 2시간 안에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발표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뒷부분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식들이에요. 뭐 빙고를 설명하는 뭐 몇 가지 방식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이고 뭐 좀 다른 거라면 뭐 이런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요게 그 어, 요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이용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는 방식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 분담금은, 우리가 최고는 정해져 있다. 최고는 지금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7.2% 정도로 상한은 정해져 있고, 그 이하에서 이용 활동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요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그냥 빙고의 이용 분담금은 7.2%예요. 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렇죠? 보통 어떻게 하시죠? 보통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빙고 이용 분담금이 보통 빙고 이자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가지 방식은 7.2%예요. 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보통은, 좀 비싸네요. 아니면 이런 반응. 너무 비싸서 못하겠는데? 아니, 은행은 4%인데 왜 7.2%나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다른 방식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한은 7.2%고, 그 이하에서 이용 활동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예, 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빙고의 취지에는 사실 많고, 실질적으로도 많긴 한데, 그러면 어떤 이용 수입을 계산해 봤을 때 7.2%가 발생한다. 발생한다고 보고, 그 중에서 얼마를 분담할 건지는 이용활동가가 목표로 하고, 실제로 또 그 결과를 보고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음. 그래서,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빙고는 이용 수입을 이제 전체와 공유하는 조합이라서, 분담금의 목표는 보통 이용 수입 전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또 약간 복잡해지면서, 그러면 결국 은행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차라리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은행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은행하고 어, 똑같은 거죠. 똑같이 이자라고 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이자는 아니고, 이용 분담금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제 은행하고 똑같다라고 아예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 본 건데, 결국 이런 거잖아요. A와 B의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 주고 안 받는 관계죠. 그러니까 A가 B가 각각 자신의 행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줄 수도 있고, 그냥 그냥 B한테 뭔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B에서 뭔가를 취해서 B한테서 뭔가를 받을 수도 있는 어떤 관계라고 한다면, 첫 번째 관계는, A도 B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뭐, 그렇다고 피해도 안 줘요. 뭐, 받아오지도 않아. 대신 B도 마찬가지.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이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A가 B한테서 10만 원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B한테서 뭔가를 가져오는 거지. B한테서 뭔가를 받아오고 B도 A한테 뭔가를 받아오는 이런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A가 B한테 뭔가를 주고 B도 A한테 뭔가를 주는 이런 관계. 일단 여기까지 해보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다 동일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다 동일한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한 관계이냐. 음.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결과적으로는 화폐 수량으로는 동일한 결과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관계이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 빙고가 은행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동일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뭐 출자자와 이용자 양쪽에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빙고의 목적이지 않냐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그럴듯한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게 맞긴 맞는 것 같거든요. 예. 3번이요? 그렇죠. 이렇게 가자는 거죠. 예. 음, 이렇게 가자는 거고, 뭐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거는 A가 B한테 주는 관계고, 요거는 뭐 B가 이제 A한테 가져오는 이런 관계인데 사실 전혀 다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실제로 동일하더라도 이걸 동일하게 봐버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빙고가 뭐 시스템적으로 은행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뭐 완전히 동일한 뭐 보통 이렇게 설명할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예금자처럼 출자를 하고 대출자처럼 대출 받고 뭐 이자 내고 내는 건데, 그 관계 자체와 취지를 그리고 뭐이 내용을, 스토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가자는 게 사실 빙고다라고 설명하는 방식. 저 아까 2번하고 3번이 좀 이해될 듯 안 될 듯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요? 2번하고 3번이. 예, 예, 예. 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느냐, 아니면 상대가 나한테 줬냐, 요 차이인가?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그 각자가 각자의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 뭐, 그냥,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각자의 선택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따로 생각하기 전에, 음, 그러니까 A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B한테서 가져오고 싶으면 가져오는 거지. 음. 음. 근데 2번보다 3번에 아까 지음이 좀 더 가치 부여를 한 것처럼 제가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음, 받, 받으려는 욕망이나 의도가 있는 관계보다 아, 주려는 욕망과 이런 게 의도가 있는 관계. 오케이, 오케이. 네네.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음. 음, 네. 아무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명하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빙고 그 조합원 교육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방식인데, 그래서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가지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순응하느냐 반발하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유형으로 좀 분리를 해본 거였잖아요. 이런 거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걸 이제 전셋집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얘기는 다들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자본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 있고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은행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은행에 적용을 하면 사실 예, 무이자 은행이 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청년은행, 뭐 신현은행, 뭐 도토리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예금자는 무이자로 예금을 하고 대출자는 그러니까 예금자의 의도는 사실 대출자를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도와주기 위한 의도죠.
그래서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어떤 자기한테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자본 수익을 줘버리는 거고, 이랬을 때 대출자가 그걸 그냥 받으면 주는 걸 이제 고맙게 받으면 요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선물을 주는 관계가 되는 거고, 어떤 가족 같은 관계. 그래서 요거를 은행 시스템으로 설명하면 이게 무이자 은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 예, 다른 관계로 이제 예금자가 자신의 더 높은 예금을, 더 높은 이자를 추구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출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예, 뭐 이자를 예금자한테 주는 것에 충당하는 경우, 음, 이런 경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약간 이자율이,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금자가 어떤 이렇게 우선 예금자가 좀 더 권력을 갖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선택할 수 있고 예금 이자 자체를 조금 높이더라도 대출자한테 대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대출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좋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자가 더 높지만 다른 데서 못 빌리니까 혹은 뭐 다른 이유로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자가 발생을 하고 그 이자를 오히려 이제 보통의 시중은행보다도 그 초과된 어떤 그 수익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수익을 어디에 쓸 거냐는 뭐 다르게 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은 예를 들면 신협 같은 경우가 그 보통의 은행보다 그 이자율도 그러니까 예금 이자도 높고 대출 이자도 높은 형태가 약간 굳이 말하면 약간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다 같이 이제 그 아무튼 뭐 예금자도 자본 수익을 추구를 하고 대출자도 자본 수익을 추구를 하는 형태로 경쟁을 하게 되면 뭐 지금 같은 형태의 어떤 자본은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빙고는 이런 정도의 위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예. 예금자도 자본 수익을 포기하는 형태, 자본 수익을 주는 형태로 결정을 했을 때 대출자도 그걸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자본 수익에 발생한 자본 수익을 대출자도 거부하고 대출자도 그래서 그걸 주는 형태로 하면 서로 주는 공유의 경쟁이 일어나는 은행이 될 수 있을 텐데 빙고의 방식은 사실 요렇게 간다는 거죠. 말이 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더 잘 되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위상적으로는 이렇지 않냐. 예. 네. 아, 그래서 네. 지금 지음이 보여주는 거에서 네. 이렇게 가족하고 커먼즈, 그러니까 예금자로 치면 주기에 주는 건데 순응하냐 반발하냐 그쪽 축은 좀 이해가 됐는데 국가와 자본이 여기 들어가니까 조금 저는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긴 해요. 아, 아,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이게 왜 국가고 이게 자본이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 자체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협의 경우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더 위험해서 보통의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한다는 거죠. 약간 위험성을 더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그래서 이자율도 높였을 때 그러니까 대출자한테 그럼 이자를 내가 더 높게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더 주면 그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출자가 동의를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뭐 대출자가 좀 약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강한 대출자가 있고 약한 대출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한 대출자는 예를 들면 뭐 사채나 뭐 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되게 약한 거죠. 그러니까 고의자 실질적으로 더 많이 뺏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애매한 게
그거 자체가 아주 이렇게 보통 뭐 수탈적인 대출, 뭐 약탈적인 대출의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사실 있다는 거죠. 꼭 필요한 자금을 꼭 필요한 자금인데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이자를 좀 내더라도 이자가 좀 더 높더라도 대출을 받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보통의 자본의 은행보다도 고이자의 예금과 고이자의 대출로 가게 되는 경우인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예금자한테 한 가지 방식은 그러니까 이 대출이자가 높으니까 수익이 더 높을 텐데 이거를 예금자한테 주는 형태, 예금자한테 예금이자를 높여주는 형태로 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중간에서 이 은행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게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금이자는 네네. 여전히 낮추더라도 뭐 아니면 조금 더 주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잉여가 더 있을 수 있고 이 잉여를 그 은행의 목적에 맞춰 쓸 수가 있겠죠. 지금 국가라면 예를 들어 뭐 약간 어떤 이런 뭐 독재적인 개발 두상의 어떤 국가 은행이라면 그러면 보통 시장에서는 선택하지 않은 어떤 투자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진짜 그냥 자본의 이제 그 도구가 되면 그걸 다 예금자 이자를 더 높여주는 형태로 자본수익을 높여주는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좋은 취지의 은행이라고 한다면 그걸 좀 더 서민한테 좀 더 주거나 그러니까 뭐 다른 형태로 뭐 어디다 기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어떤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런 국가의 형태, 그러니까 이 수탈하고 재분배하는 뭐 이런 형태의 목적에 해당하는 어떤 은행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신협이라면 좀 더 좋은 취지일 거고, 뭐 사회주의 국가면 예금자도 통제하고, 뭐 대출 이자는 어쨌든 뭐 저기서 발생하는 자본 수익을 쫙 그 흡수하면 뭐 국가의 다른 목적에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네. 이쪽은 자본의 은행은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뭐 어쨌든 이게 뭐 시장 경쟁에 의해서든 뭐 대출자도 약간 어쨌든 좀 강한 대출자의 경우라면 이자를 가지고 경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좀 더 낮은 이자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거래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어떤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균적인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가 있겠죠. 예. 그런 정도의 그래서 모두가 자본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관계를 은행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뭐 지금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또 어렵겠죠. 그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뭐 이렇게 빙고를 설명하는 첫 번째 그림으로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쪽은 예금자든 대출자든 또 은행이든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형태의 욕망을 가진 주체들의 시스템을 지금 현재 어떤 자본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 좀 반대 방향으로 자본소득을 사양하는 형태로 그래서 출자자도 이자를 사양하는 거고 이용자의 경우도 발생한 이용 수입을 자기가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사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운영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본 수익은 연대자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계가 이제 빙고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다른 것들 저 그림이 네. 간단히 보면 사실 기존 은행이나 우리가 시스템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크게 저 그림이 간단히 보면은 처음에 딱 보면 그냥 기존 시스템과 은행에 대한
어떤 말들을 우리말로 바꾼,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 위한 우리 용어를 만든 그림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저게. 근데 사실 이제 자본소득 추구나 뭐 자본소득 사양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자본국가은행이 이제 각각의 어떤 자리매김을 딱 하고 있는 그림인데 반해서 우리 쪽 아래쪽은 이 동그라미를 통해서 약간의 흐름과 공동의 어떤 힘을 표현한 거라서 사실 오늘 지음이 계속 발제해진 내용의 전체적 맥락을 모르면 저 한 장 그림을 사실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다 같이 좀 공유한 상태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아닌 채로 딱 보면 그냥 아, 빈곤은 대출자를 이용자라고 부르는구나. 예금자를 투자자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용도로만 딱 보기가 쉬운 그림이라는 느낌입니다. 정훈이 손 드신 거예요? 제가 손을 안 들었나요, 혹시? 정훈 손 드신 것 같은데? 아니래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까 수피아가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아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 그러려고 손을 들었는데 다시 아, 이거 말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뭐, 네네네. 그렇, 아, 저는 그래서 그 전에 지금한테 한번 들어서 그런지 지금 방금 살구가 얘기해준 자본소득 추구, 자본소득 사양 이렇게 지금이 보여준 이 부분은 이제 되게 좀 잘 그려지는데 아까 그 사부면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서문면이 그,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 이거 저도 잘 설명해보고 싶어요. 음, 잘 설명해보고 싶고, 이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 이 3대 가치 네네,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네, 이 사분면, 이 네 가지가, 어쩌면 이게 힘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요 고민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빈고의 네, 고민을 사실 같이 사는데 자본의 음, 차이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음, 어떻게 같이 사는 게 좋을 건가라는 고민에서 사실 시작을 한 거고, 이 네, 고민을 하던 와중에 사실 뭐 이건 좀 이론적인 부분인 거죠. 예. 이론적으로 뭐 이제 가라타니 고진의 교환 양식론을 차용하면서 약간 변형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어떤 교환 양식이라는 것이 어, 이런 하나의 교환 양식으로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음, 그리고 그게 이념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 돈의 흐름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게 이런 어떤 이념에 동의했을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거를, 실질적인 교환으로 우리가 만들고 그걸 시스템화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중요한 어떤, 가치, 예, 를 만들어낼 수 있지,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어, 그, 네네. 아까 빙고 게임 2 함께 살기 게임 이걸로 보니까 확실히 구체적이라 더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네, 네. 이 안에서는 1,000만 원이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간 걸까요? 이한이요? 1,000만 원 네. 모르겠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음, 이제 1화는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이 있고 A가 3천만 원이고 B가 음, 1,000만 원인데 음. 1화는 있는 걸 다 내는 거죠. 그래서 그쵸? A가 자본을 전체를 다 기여를 하는 거고 네. 마찬가지 자기가 가진 자본의 전체를 기여를 하는데 이게 똑같이 기여를 음, 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나니까 네네. 이게 이제 어떤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A나 B나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음, 실질적으로는 A가 B한테 선물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네네. 예. 이게 어 만약에 둘을 공평하게 가자, 동등하게 가자라고 음, 하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한처럼 음, 2천만 원짜리 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네. A는 2천만 원 다 있으니까 다 내고 네. B는 2천만 원이 없으니까 1,000만 원 내고 월세 10만 원 내는 형태로 갈 텐데 아, A는 네네네. 1,000만 원이 남겠죠. 남은 걸 뭐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공평하다고 네네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음. 음,
그런데 네네.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이 경우는 B는 10만 원을 이제 월세로 내버리는 거고 A는 1,000만 원을 놀고 있는 이런 약간 어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음, 하는 이제 사망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B가 이자를 A한테 그냥 줘버리는 형태로 사망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관계가 실제로 1화는 선물하는 어떤 관계고 네. 하마는 사실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내부화하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어떤 형태인 거죠. 네. 그리고 이하는 사실 그 네네. 중간쯤에서 어떤 안을 찾은 형태인 건데 실질적으로는 집주인만 좋은 이런 관계가 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관계로 갈 수도 있다. 네. 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실 수피아도 오늘 시간에 욕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만 계속 궁금증을 푸는 것 같아서 좀. 괜찮아요. 수피아 들어왔어요? 이게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 네, 저 들어. 소리가 좀 작게 들려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 저 그냥 살짝 더 의견 혹은 질문 내도 돼요? 네, 네, 네. 그, 어, 1안과 4안의 차이는 네, 이거 빙고 게임 함께 살기 게임에서 그러니까 1안의 관계는 되게 아름다울 순 있지만 선물하는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이 문제식 맞나요? 그렇죠. 네. 왜냐면 누가 더 부담하고 누가 덜 부담하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빚 이런 게 좀 전제되는 관계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선물 관계이기 때문에 선물 네, 네. 관계에 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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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폐쇄적일 네. 수 있고, 음, 음. 그다음에 어떤 답례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렇죠.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이 개념과 주고받는다의 개념과 제가 좀, 헷갈렸던 게 그거였나 싶은데 제 말이 좀 이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근데 어떤 관계와 그 결과에 대해 13번 슬라이드 네, 네. 있잖아요. 그 위에. 제가 아까 2번과 3번이 헷갈린다고 한 지점이 이거였나?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이제 인권교육 할 때는 왜 뭐 인권에 기반한 복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더 익숙하게 서는가 예를 들면 주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게 더 익숙한 것 같다 이 사회 방식에서 받는 자는 예를 들면 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맙다고 조아리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그거는 이제 평등한 관계는 아니다 이제 이 화법을 좀 많이 익숙해가지고 네, 네. 이제 아까 살구가 주려는 욕망, 받으려는 욕망 이랬을 때 이게 섞여 버렸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주는 자의 위치,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줄 수 있는 위치에서 가지는 어떤 권력 관계로서 사고가 돼가지고 이게 좀 헷갈렸던 그럴 것 수도 같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 관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선물 관계에서는, 예를 들면 오히려 이제 4번 같은 관계, 음, A는 선물을 계속 하려고 하는 어떤 관계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선물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럴 그쵸,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리고 네네네. 그 관계 자체가, 어, 사실 이 답례 형태로, 그러니까 답례가 직접적으로 어떤 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어떤 종속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네. 자체가 취지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선물은 다 복합적이에요. 사실 이렇게 좀 되게 단순화했지만, 네. 그래서 사실 뭐 요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걸로 보면 요런 관계냐, 삼한 같은 관계냐, 사한 같은 관계냐, 뭐 약간 요런 정도로 그냥, 어, 저는 보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예. 어느 것 하나 그렇게 단순한 관계는 없어요. 예. 가족, 뭐 이런 선물 관계도 우리가 뭐, 예,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고, 다양한 필요가 있고, 그런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자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어쨌든 여러 문제들을 뭐 빈고가 이걸 다 부정하고 이것들을 다, 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각각의 관계에서 이 네 번째 이런 사양하고 기탁하는 이런 관계가
이게 어느 정도에 만들어져야 다른 문제들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